안녕하세요, 소잉핏입니다. 오늘은 소잉핏에게 질문하세요. 소잉핏 Q&A 패턴 관련 질문과 거기에 대한 제 답변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제가 작업실을 이사를 왔거든요. 그래서 기념 삼아 처음 테스트 삼아서 처음으로 이곳에서 유튜브 영상을 찍어보고 있습니다. 마이크가 어디 있는지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가지고 항상 이 아이폰으로 했거든요. 그런데 아무튼 장비가 어디 어떻게 있는지 몰라가지고 일단 카메라는 있어서 카메라로 영상을 찍고 있고 녹음은 아이폰으로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뽀님께서 해주셨어요. 패턴 공부를 체계적으로 하고 싶은데 학원 등록을 해야 하나요? 하고 질문하셨고요. 용도는 취업이 아니라 취미라고 하셨습니다. 저의 답변은 예스입니다. 그럼 학원 등록이 필요하죠. 학원이든 아니면 어떤 패턴 교육기관에서 배우는 것이 독학하시는 것보다는 조금 더 깊고 넓게 들어갈 수 있죠. 패턴 교육에서. 하지만 처음에 너무 비싼 학원비가 필요한 교육기관에는 갈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처음에는 거의 비슷한 유튜브도 그렇고 작은 학원이나 큰 학원이나 다 비슷한 그 교과 과정으로 교육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입문하실 때는 유튜브에서 여러 선생님들이 교육하는 콘텐츠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의 기초 과정들을 다 보고 따라해보고 기초 과정은 이런 거구나 이렇게 보다 보면 그 10분의 그 유튜브 채널을 계속 따라하다 보면 반복적으로 나오는 게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교육 과정 안에도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좀 쉬운 내용들을 학원에 가서 배워서 학원비가 10만원이다 이러면 그 10만원을 소진하는 것보다는 어느 정도 기초 과정을 익히고 나서 이런 거구나 라고 익히고 나서 학원에 등록하시면 그 기초 과정 안에서 들을 수 있는 내용이 흡수할 수 있는 내용이 더 커집니다. 처음에 그 내용을 모르고 갔을 때는 10가지 100가지 중에 알아들을 수 있는 흡수할 수 있는 내용이 10가지 중에 1가지다. 그렇다면 미리 예습 이런 것을 독학하고 가시면 처음에 가서 들을 수 있었던 한 가지보다는 다른 내용들을 들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는 만큼 보인다는 얘기 아시잖아요. 그래서 학원 등록은 필요하지만 처음부터 너무 크고 등록비가 많이 들어가는데 말고 무료 교육이나 아니면 유튜브나 이런 책을 통해서 약간의 기초 지식을 쌓은 다음에 학원 등록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은혜만 미영 74 서울님께서는 페이퍼빗 카페를 통해서 유통되기 시작한 제가 개발한 소잉핏 피자, 피자를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피자는 이렇게 기본 원형을 가지고 아크릴로 자를 깎아서 만든 것인데요. 이거를 제가 카페에서 공부를 했었어요. 이렇게 4분의 1 축도자도 있고 이런 자들을 개발했었는데 이 자를 가지고 활용하는 방법을 여러 가지 알려드리려고 했는데 제가 무책임하게 너무 바쁘다는 핑계로 계속 미루고 있습니다. 제가 이 피자 활용법에 대해서는 책을 써서라도
반드시 책임지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죄송하고요. 그래서 이거 되게 부담감이 심합니다. 이 피자에 대해서는. 실물을 패턴으로 할 때 처음에 선배님들께서는 캐드나 이런 것들이 없어서 이런 마분지나 부드러운 아크릴이나 이렇게 두꺼운 아크릴로 기본 원형을 깎은 다음에 이거를 자처럼 이용하셨거든요. 패턴 뜰 때 애들을 본을 뜨고 이 위에 패턴을 제도했었는데 그것을 보여드리니까 카페에서 공구를 원하셔서 제가 자로 만들었는데요. 반드시 활용법을 여러 가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시작점은 제가 못잡 보이는데 좀 기다려 주십시오. 반드시 하겠습니다. 다음 질문하신 분은요, 자몽소년님께서 나이도 있고 초보이긴 한데 취업을 목적으로 패턴을 배우고 싶다고 얘기하셨어요. 그리고 그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 무엇일까요? 라고 질문하셨습니다. 취업을 목적으로 패턴을 배우신다면 가장 효율적인 방법은 취업 실무 현장에서 패턴을 배우거나 실무로 취업을 시켜주는 교육기관에서 배우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취업을 시켜주는 보통 문화센터에서는 취업을 시켜주진 않잖아요. 패턴을 배울 수는 있지만 그렇기 때문에 조금 비쌀 수 있어요. 그래도 찾아보면 구필화하는 곳들이 꽤 있고, 자몽소녀님께서는 체계적으로 교육을 받고 싶어 하셨는데요. 그 취업을 목적으로 교육하는 교육기관의 커리큘럼 자체가 체계적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괜찮은 교육기관에 가셔서 교육 받으신다는 것 자체가 체계적이고요. 개인적으로 체계적인 방법을 말씀드리자면, 패턴을 교육받으러 가셔서 그 교육과정 안에 있는 내용을 모두 다 흡수하시고 그 안에 제도법이나 이런 것들을 교육받은 날 그 자리에서 학원에서라던가 아니면 집에 오셔가지고 다 몇 번을 연습하셔가지고 그 패턴이 내 머리와 내 눈과 내 손에 흡수되게 만들어 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매일매일. 보통 이 교육받으시는 분들, 제가 교육하다 보면 그 제도법이나 내용을 4분의 1 축도자로 노트 정리하시는데 되게 몰두하시거든요. 그래, 노트 정리하지 마세요. 제가 다 내 프린트물로 드릴게요. 이렇게 얘기를 해드리는데, 그 내용이 나중에 내 머릿속에서 날아가면 나중에 봐야지 하고 하시는데, 크게 실무에선 계속 바뀌는 패턴을 만지고 수정에 수정을 거듭하기 때문에 그 제도법을 다시 보는 일은 거의 없어요. 또 거의 다 책에 있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노트 정리를 하는 것이 아니라 다 나중에 버리더라도 교육받고 온 내용을 그대로 실물 크기로 100%로 제도를 하셔서 그 라인들이 실물 크기로 내 눈과 내 손에 박혀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작은 크기로 기억되는 것은 나중에 실물 크기로 제도할 때 별로 도움이 안 되거든요. 반드시 실물 크기로 제도를 하셔가지고 그 제도법이 머릿속에 기억되지 않는 것 같더라도 나중에 패턴을 제도할 때 이 손이 기억하고 눈이 기억하거든요. 이게 맞나? 이게 그때 그 느낌대로 그려진 건가 하더라도 무의식적으로 거기에 투영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받으시되 아니면 실무 현장에 있는 분에게 교육을 받으시되 꼭 그것을 작게 정리하시는데 몰두하지 마시고 실물 크기로 연습을
하셔서 한 번에는 안 돼요. 적어도 한 가지 제도법이라면 그려서 저는 다 잘라서 패턴화 시키는 것까지 시키거든요. 그리는 것도 별로, 그리기만 하는 것도 별로 도움이 안 되거든요. 그리고 끝나는 것이 실무의 일이 아니기 때문에 잘라내면서 이 뭐 샤프십의 안쪽을 잘랐는지 바깥쪽을 잘랐는지 자르면서 약간 틀어지는 느낌이라던가 칼질을 했을 때 아니면 과위질을 했을 때 나의 스킬에서 생기는 반복되는 오차 같은 것들을 다 기억하기 위해서는 그려서 제도법을 그려서 잘라서 패턴화 시키는 과정으로 배워오신 것들 모두 다 내 것으로 만드는 시간이 필요하다. 그 교육기간 내내요. 아시겠죠? 그렇게 하신다면 어떤 실무 현장을 가셔도 자신 있게 그곳에서 적응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번째, 달빛 사탕만 83님께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패턴을 배우고 싶은데 그리고 양장기능사 자격증을 따볼까 하는데요. 필기는 되겠는데 실기가 어렵고 특히 도식화가 어렵다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리고 파주에 거주하고 계시고 서울에 있는 학원을 가야 할까요? 학원을 소개를 부탁하셨는데 저는 양장기능사 자격증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 답변을 드리고 다른 기능사 자격증이 있는 분들의 조언을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의료기사 시험을 재미삼아 주위에 의료기사 시험을 치시는 분들이 계셔서 공부 안 하고 따라가서 쳤더니 커트라인 1점으로 1점 더 맞아가지고 합격을 해서 실기까지 치러 갔는데 실기도 뭐 다 실무에서 하고 있으니까 크게 어렵지 않았는데 가봉에서 하나도 안 된 상태에서 가봉을 하는 시간이 부족해가지고 떨어지고 휴직 기간에 했기 때문에 복직하고는 다시는 한 번 더 시험을 칠 수 있는 그게 있었는데 기회가 있었는데 안 갔거든요. 어쨌든 그 과정이 비슷해요. 양장기능사랑. 그래서 양장기능사도 한번 봤거든요. 그 어떤 내용인가 싶어서 한번 봤었는데 독학으로 충분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문제은행을 통해서 나오는 시험 문제들이고 그리고 작년에 거는 안 나오겠지만 작년 그 전에의 내용들을 충분히 익히시고 시험에 임하시면 독학으로도 충분히 자격증을 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좀 빨리 체계적으로 자격증을 따시고 싶으시다면 양장기능사 시험 대비해주는 학원을 등록하시는 게 맞고요. 파주에서 서울까지가 너무 힘드시다면 파주에서도 아마 그 옷공방이나 이런데 대표님들이 자격증이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가까이 있는 그런 옷공방 같은 데 가셔서 강사 선생님이나 대표님께 이러이러해서 이런 교육과정 만들어 주시면 안 돼요? 그러면 뭐 소규모다 보니까 맞춤식으로 만들어 주시면서 봐주실 수도 있어요. 한번 물어보시고 없으시면 서울로 오시고 그리고 먼저 처음부터 그 교육과정에 들어가시는 것보다 유튜브 채널에도 이런 양장기능사를 다루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부분으로 있으실 건데 그런 분들의 내용을 먼저 한번 쭉 보시고 교육기관을 찾아가시면 조금 더 빨리 진행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도식화 부분에서는 연습만이 살 길입니다. 잘 그린다 못 그린다는 지금은 달빛 사탕맘님께서는 주관적이신 거잖아요. 도식화라는 것은 어떤 디자인의 내용이 이 도식화 안에 들어가 있는가? 뭐 투버튼이라고 설명이 되어 있는데 원버튼으로 그림이 그려져 있다면 감점, 아니면 프린세스 라인이라고 설명되어 있는데 도식화에 프린세스 라인이 없으면 감점, 이런 것으로 채점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걱정하시는 것처럼 너무 초보적인 그림인데 이게 될까요? 라고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내용이 반영되어 있느냐가 더 큰 부분이고, 그림 너무 애기처럼 그렸는데 감점 이러는 심사위원님들은 없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자신감을 좀 가지시고요. 그 책 이미 사셨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런 양장기능사 대비하시는 분들이 그 보는 책들이 있잖아요. 서점 가면 그 책들에서 도시화 부분들은 꼭 나왔던 문제들이 이렇게 여러 가지로 그림 도시화들이 있을 거예요. 그거를 반복적으로 그려보세요. 예를 들어 한 가지 그림을, 한 가지 디자인을 한 10번을 그리시는 거예요. 그 10번 그리는 게 쉽지 않거든요. 그리고 나서 첫 번째 그림과 10번째 그림을 보시면 많이 성장한 것을 느끼실 거예요, 스스로. 그런 식으로 출제되었던 도시카의 그림을 다 그려보시는 거예요. 다 그려보시는데 하나하나 5번 이상씩은 반복적으로 그려보세요. 그러면 많이 자신감도 붙고 그리는 스킬과 속도도 많이 빨라져서 시험 대비하시는데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서울에 있는 어떤 학원이 좋은지는 제가 정보가 없으므로 거기에 대한 답변은 다른 회원님들께로 미루겠습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마지막 질문, 5번째 질문은 리엔님께서 해주셨습니다. 취미 패턴과 실무 패턴의 가장 큰 차이는 무엇인지 질문해 주셨습니다. 취미 패턴은 지금 제가 블로그나 카페에서 하는 패턴이라고 할 수 있죠. 여러분들께서 취미로 옷을 만드시는 분들이고, 그런 분들을 위한 패턴, 그리고 제가 회사에서 패턴으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회사에서 하는 패턴의 차이는, 가장 큰 차이는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하셨는데요. 패턴 자체의 차이라기보다는 과정인 것 같아요. 처음에 잠시만요. 취미 패턴, 취미자들용 패턴은 이렇게 한 가지만 드립니다. 그리고 이 하나의 패턴이 제시되었을 때 이 패턴으로 여러분들은 그냥 이것이 정답이라고 생각하시고 이걸로 패턴을 믿고 이걸로 옷을 만들고, 조금 많이 해보신 분들은 여기서 내 어깨는 얼만 더 항상 하다 보니까 크더라, 아니면 내 아몰은 조금 더 낮아야 되고, 난 조금 더 키울까, 이런 식으로 조금 많이 하신 분들은 패턴을 응용해서 패턴을 사용하시지만, 실무의 패턴은 이렇게 한번 이 패턴으로 같은 패턴이라고 한다면, 취미용 패턴은 그렇게 진행되지만 실무용 패턴은 이 패턴을 가지고 한번 가봉을 통해서 원단과 이 패턴이 맞는지 테스트를 하게 되죠. 옷으로 만들어서 바디나 사람한테 입혀서 안 맞는 부분들을 한 번 더 정리를 하고 수정을 합니다. 그걸 보정이라고 하는데요. 체형에 대한 보정도 하고, 원단에 대한 보정도 하고, 디자인에 대한 보정도 합니다. 이 디자인은 절개가 안 맞네, 빼고, 이런 식으로 수정을 해서 다시 완봉을 합니다. 시접 처리를 제대로 해서 입을 수 있게. 가봉할 때는 시접 처리 안 하고 만드는 거고요. 그렇게 만들어서 또 수정을 합니다. 그러면 이 부분들이 조금 명료해집니다. 이게 뭉뚱했던 스케치 같은 패턴이 조금 더 명료해져요. 라인이 약간 더 예민해지고, 이런 부분들의 같은 부분도 봉제 용이하게, 그리고 핏에 더 적합하게, 원단에 더 적합하게 수정이 되고, 그렇게 수정된 패턴으로 다시 한번 공장을 갑니다. 요 앞에까지는 샘플실에서 했기 때문에 하나는 이제 디자인 완성용으로 샘플을 만들어서 이대로 해주세요 하고, 대량 생산용으로 퀄리티 컨펌을 보러 공장에 가서 옷을 또 만들어 오죠. 그러면 공장에 맞게, 그리고 또 그 사이에 아까 봤던 그 한 번의 수정보다 조금 더
섬세하게 잡아집니다. 여기서 또 수정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만들어 오기 때문에 일단 패턴 자체가 취미 패턴과 실무 패턴이 패턴 자체가 다르다는 것보다는 과정이 몇 번을 더 거쳐서 조금 더 실무 패턴이 섬세해진다는 거죠. 그 부분이 가장 다른 점이고, 취미 패턴은 입혀지는 분들의 컨셉, 연령대가 아주 넓은 폭이라면 그 실무 패턴은 컨셉이 다양하고 그 컨셉별로 브랜드별로 패턴의 성격들이 나눠집니다. 자, 이렇게 5분의 질문을 소인핏 제가 답해 드렸습니다. 짧은 기간에 준비 없이 그냥 즉흥적으로 말해서 두서가 없었음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앞으로 새로운 저의 작업실에서 종종 유튜브 영상으로 만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